자, 오늘은 한국 전쟁이 막 끝난 직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 한 편을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 바로 박경리 작가의 단편 불신 시대입니다. 사회도 개인의 삶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던 시대,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때, 한 여성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버텨냈던 그 처절한 저항의 기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와, 시작부터 정말 섬뜩한 문장이죠? 이야기는 주인공 진영의 이 독백으로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나라 사이의 전쟁은 끝났는데 정작 그녀의 몸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. 자기 자신이 서서히 해체되는 끔찍한 경험.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진영이 겪게 될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진영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? 바로 몸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어디가 좀 아프다,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뭐랄까,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깥 세상이 고스란히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린 느낌이랄까요? 한번 보세요. 폐결핵은 점점 심해지고 위는 계속 탈이 나고 눈병에 입안은 헐고 귀도 아프고 이까지 썩어 들어가요. 정말 쉴 틈 없이 온몸이 망가져 내립니다. 이쯤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죠. 그냥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.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정신이라고 운전할 수 있겠어요? 당연히 육체의 붕괴는 정신의 혼돈으로 이어지죠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. 정신이 무너지는데도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소리였습니다. 밤만 되면 귓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산이랑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굉음이 들리고요. 이게 그냥 헛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전쟁의 그 끔찍한 기억, 폐허가 된 세상의 비명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던 거죠. 소리 다음은 뭐였을까요? 바로 감각입니다.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.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막 얼굴로 날아와서 박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. 이제 진영에게 새삼은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아주 적대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, 색깔마저 무너집니다. 눈을 감으면 전쟁 때 잃은 남편, 그리고 아이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게 분홍빛이었다가 노란빛이었다가 파란빛으로 막 뒤섞이다가 결국에는 그냥 새까만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려요. 제일 소중했던 기억마저도 형태를 잃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. 모든 것과의 완전한 단절, 그 순간입니다. 자, 이렇게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는데 과연 사회는, 시스템은 그녀를 보호해 줬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진짜 핵심 주제, 불신의 시대가 펼쳐집니다. 제도가 개인을 지켜주지 않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.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찾아간 곳이 병원이었어요. 아마 마지막 남은 동화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여기 가면 살 수 있겠지? 하고요. 그런데 거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치료가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Y병원에 갔더니 주사약 용량을 속여요. S병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치료를 하고요. 심지어 H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빈 약병을 몰래 팔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. 이게 아마 가짜 약 만드는 데 쓰였겠죠. 이런 일을 연달아 겪고 나서 어떻게 병원을, 의사를 믿을 수 있겠어요? 믿음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진영이 느꼈을 배신감이 드러납니다. 원래 의술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, 인술이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진영이 겪은 현실은 뭐였죠? 그냥 돈 벌기 위한 상인들의 속임수, 상술이었던 겁니다. 이러니 의사를 보고도 아무런 권위나 신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병원 같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신이라는 건 한 번 시작되면 점점 퍼져나가거든요. 이제는 종교나 신앙 같은 마음의 영역까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. 절에서 겪은 일인데요. 어떤 아주머니가 진용을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. 죽은 아들 위패를 모셔놨거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독실한 척하던 그 아주머니도 사기를 당해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. 참 아이러니하죠. 신앙을 말하는 사람도 세상의 속임수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입니다.
결국 진영의 마음속에 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. 죽은 아들 먹으라고 정성껏 올린 음식을 스님이 먹겠지 생각하니까 순간 아깝다 이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. 물론 바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이 짧은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.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에도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갑니다.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기댈 것도 없고요. 이 상황에서 진영은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말 극단적이면서도 결연한 선택을 합니다.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거죠. 그녀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.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먼저 판자촌을 지나서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요. 그리고 큰 바위 뒤에 앉아서 아들 사진이랑 위패를 따내 내려놓죠. 그리고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입니다. 심지어 사진이 확실히 다 타게 하려고 종이까지 더 넣어요. 그리고 마지막 연기 한 조각이 바람에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봅니다. 이건 그냥 물건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. 가장 소중했던 기억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리면서 과거와 완전히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해방의 의식인 거죠.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싹틉니다. 이 파괴 끝에 찾아온 그녀의 변화,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자, 과거를 다 태워버렸어요. 그럼 후련할까요? 아니요. 처음엔 완전한 절망감만 남습니다.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쓰라린 기억, 죽어버린 기억밖에 없구나. 모든 걸 버렸더니 그 빈자리를 채운 건 거대한 공허함 뿐이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순간,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문득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. 진짜 바닥을 쳤을 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 대사입니다. 그렇지,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다.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. 와,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.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. 고통을 당하기만 하던 사람에서 이제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는 진짜 엄청난 전환점입니다. 소설의 마지막은 뭐 다단한 장면이 아니에요. 그냥 진영이 나무 하나를 붙잡고 비틀비틀 언덕을 내려오는 걸로 끝나요. 뭐 화려하게 세상을 바꾸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게 진짜 위대한 장면인 거죠.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, 저항하겠다 라고 결심한 한 인간의 첫걸음이잖아요.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발걸음입니다. 불신시대,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진영이 던지는 이 질문, 저항한다는 건 뭘까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. 믿을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고 가끔은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과연 진정한 저항은 뭘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